안녕하세요. 소개받은 QEM 입시 컨설턴트 최동선입니다. 지금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수업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정보들을 주시느라고 시간이 좀 딜레이 됐어요. 어머님들도 좀 지치시죠? 힘드시죠? 예, 기지개 한번 펴시고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제가 준비했던 거 내용을 빠짐없이 하지만 압축해서 최대한 조금 이제 컴팩트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천안 지역에 있는 학생한테 좀 대치동에 있는 학원 알아봐달라, 주말에 과탐 과학을 좀 듣고 싶다, 그 지역에서 마땅히 갈 만한 학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정말 괜찮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증들을 이번 QEM 진접 캠퍼스에서 분명히 이제 해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저는 좀 다른 정보 얘기, 아마 학년은 되게 다양하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올해 고3 되는 학부모님 계신가요? 네, 대부분 이제 고1, 중3, 고2가 많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치동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단 교육청이나 공교육 학교에서도 진로 진학 상담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요번 1월 달에는 근처에 있는 동국대 4대 부속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포함해서 이제 진로 진학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공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부 활동이랑 진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중3인 학생들, 고1 학생들 있을 수 있고요. 예비 고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2인 분도 있는데 다 통용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입시 진학 컨설턴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습 전략이나 학업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다른 스펙이라든지 비교과 같은 것은 대단히 유명무실할 수 있고, 대학들도 지난 2년 이상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장 충실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학업 역량이다. 그 중에서도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춘 내신 성적,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그 다음에 관련 활동, 또 이어지는 독서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서 충분히 목표를 이룰 만한 역량이 있는지 학생부에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달라지는 점,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요거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중학교는 사실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무난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점 넘으면 A, 절대평가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수학이든 영어든 물화생지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갖춰야 될 학업 역량들, 그런 베이스를 쌓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굳이 중학교 때 뭐 진로 탐색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우수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내본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 고등학교를 가면 어떤 학생들이 대단히 유리하냐, 주도적으로 자신이 궁금한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나가는 친구들이 좋은 학생부를 만들어가고 좋은 활동들,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대학에게 좀 더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거는요, 이제 성적을 상대평가,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결국엔 석차순대로 본인의 포지션, 학업 역량이 결정되는 상대평가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월, 11월 전국 학생들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 전국평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세 번째는 이제 과목에 따라서, 특히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선택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물화생지라든지 사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경제나 뭐 정치와 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분야에서 이제는 단순히 그냥 얕은 지식, 상식이 넘어서서 넓고 깊은 지식을 본인이 접하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동시에 의무감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어떤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 그런 과목에 따른 어떤 우선순위나 비중을 조절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지 않고 정시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나 내신 관리 열심히 해서 또는 논술로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시 지원을 하든 교과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이나 학과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합격을 한 후에도 후회하거나 반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자퇴율이 높고 심지어 가장 모든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 역시 자퇴율이 10% 이상 된다는 통계 자료를 보면 진로에 대한 관심은 어떤 전형으로 내가 대학을 입학하든 후회 없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걸 언제 한다? 고등학교 때 정해야 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대 평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1등급 4%, 뭐 11%, 23% 이런 이제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도식화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이게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면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때 이게 균등하게 분할이 돼 있으면 사실은 내신 관리하는데 좀 덜 어려울 수 있는데 균등 분할이 아니죠. 1등급은 4%까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올라가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있는데 전교생이 300명인 어느 학교에서 내가 어떤 과목의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4% 안에 점수를 받아야 된다. 몇 등까지? 전교 12등 안에 들어야 돼요. 2등급은 누적 11%까지. 그러면 최소한 전교 33등, 30등 내외로 들어야 된다. 근데 이 2등급이라는 의미가 단순 내신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인서울권에 그래도 중위권 이상 대학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가늠하는 그런 하나의 잣대로 본다면 우리가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내의 과목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게 결코 쉽지는 않다. 중학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중위권이라고 하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때 모양상 한 5등급 정도면은 중위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 7, 8, 9등급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대학 진학의 의지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해서 일반고에서는 전문대학이나 또는 뭐 사회 진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군입대를 하는 남학생들도 있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대학 진학의 의지가 있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5등급 내외의 성적을 가지고 간다고 가정할 때 3등급 정도가 실제적인 중위권이다. 그러면 3등급 안에 드는 것도 23%까지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서 4명 중에 제일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 평균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야 최소한 3등급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대단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앞에 선생님들도 강조하셨지만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합니다. 그걸 모르시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신을 관리할 것인가?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경험하신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집에 와서 또는 학원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3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뭐 제가 뭐 퀴즈로 하는 건 아닌데 망했습니다. 왜요? 중학교 때 본인의 점수 기준이 뭐예요? 90점을 넘어야 본인이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평가잖아요. 난이도가 세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을 쳐서 내가 채점을 해보니까 세상에 82점이 나왔어. 75점이 나왔어. 망했죠. 고등학교 기준으로 B랑 C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고 어떤 과목을 잘 받고 어떤 과목을 다소 못 받았냐에 따라서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신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망했어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입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망하지 않는 것이 입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요. 남양주 소재의 이거는 이제 하늘교육 종로학원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온 건데
영어 과목하고 수학 과목만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중학생들 이제 최고 비율 높은 학교랑 낮은 학교 무시하고 이제 평균치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90점을 넣으면 A 받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특목고를 지원한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A를 받으면. 영어 A 받으면 나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외고나 국제고를 지원했는데 나중에 입학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내신 관리에서. 자, 그런데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90점 넘은 학생이 평균적으로 영어에서는 28%, 수학에서는 26%. 자, 아까 1등급은 몇 %까지라고 말씀드렸죠? 4%. 2등급은 누적해서 11%, 3등급은 23%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영어 수학 괜찮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때 최소한 96점에서 97점 정도, 96점에서 97점 정도의 고득점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학생들이 산술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네, 제가 이제 블라인드에서 누군지는 알 수 없겠고요. 어떤 학생의 내신인데 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런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똑같은 내신이라 하더라도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등급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등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등급을 보시면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과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친구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학과 과학 과목의 내신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떻습니까? 2등급, 3등급. 나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국어와 영어와 사회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죠. 그래서 이 친구의 내신을 계산을 해보면 국영수 사과 이렇게 전과목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6 정도 내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전체 내신 1.6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이과에 지원하는 친구라고 하면 수학, 과학의 내신이 1.6에 비해서 좋은지 나쁜지 만약에 1.6보다 수학, 과학 내신이 좋다면 이 친구는 학종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1.6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친구는 수학과 과학의 내신이 더 좋지가 않고 국어, 영어, 사회 내신이 더 좋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학종에서는 문과로 지원할 때는 학종이 유리하지만 이과로 지원할 때는 오히려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네. 과목별 어떤 중요도나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나 지원 계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하고 전략적으로 학습의 우선순위나 비중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신이 중요하니까 국수, 영사과,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까지 닥치는 대로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이 결과가 상당히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친구의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이거 6월 달에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입시 밴드에는 경기 지역은 3월 모의고사를 치지 않으니까 한번 입학하기 전에 나의 수능 경쟁력을 체크해보는 차원에서 국영수만이라도 작년 3월 모의고사 기초를 쳐봐라 제가 이제 그렇게 자료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 보시면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네, 그 다음에 영어는 1등급인데 조금 아슬아슬해요. 이런 친구가 수능에 갔을 때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느냐? 미주수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전국에 11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의 모든 재학생들입니다. 재수생 빠진 재학생들 35만 명이 치른 시험에서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걸 기반으로 대략적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수능 최저 그게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논술이 됐든 4개 8이든 3개 6이든 어디까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확인을 해서 이제 지원 대학과 지원 전형과 내가 집중해야 될 과목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입시 진학 상담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규칙들을 잡고 이런 중요도나 학습의 비중들을 정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친구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학생부 활동, 비교과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큰데 이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고2부터요. 자, 왜?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2024학년도부터. 자, 그 다음에 블라인드 되는 부분들에다가 독서활동 미반영, 수상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반영해서 이제 학생부 기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되고 미반영됐는데 자, 이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요? 내가 대학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면 남아있는 것에서 최대한 나를 마케팅해야 되고 임팩트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세특입니다. 우리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학생부에도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부에서 이 세특의 중요성은 여기에 이미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업 역량, 탐구 역량, 대학이 보는 학종에서 보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고 5학기 동안 30명이 넘는 서로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의 어떤 특성들, 공부하는 자세라든지 참여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라든지 모둠 활동이나 또는 학급에서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대학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들 중에 하나가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거의 대부분의 평가 역량을 쏟는 학교들이 상위권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이 수시와 정시로 이루어져 있고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새롭게 작년 입시부터 드러나온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 전형 합하면 결국 재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을 1학년 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22학년도 지금 최신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갖고 온 겁니다. 이거에 맞춰서 교사들은 써줘야 돼요. 학생들이 학생부를.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영재학급 같은 거 기록 안 됩니다. 대입에 미반영이 돼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 그럼 영재학급이나 뭐 이런 거 들을 필요 없겠네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앞서가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영재학급 참여했다 그거 한 줄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영재학급에서 1년 동안 탐구하고 실험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과세특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가져가서 그걸 활용하는 능력 그게 바로 앞서가는 친구들의 공통점입니다. 겨울방학 때마다 서울대학교 캠프, 무슨 경암바이오 캠프, 포스텍 캠프 같은 거 아이들이 왜 갈까요? 외부 스펙은 학생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캠프들에 가서 어떤 공학이나 과학의 최신 지식이나 트렌드를 배우고 온 동기부여 그리고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학생부 활동의 다른 분야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캠프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으니까 하면 안 돼, 할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대입에 필수적인 건 아니다. 자율동아리 빠질 거고요. 봉사활동, 그러니까 외부 봉사 이제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 교내에서 단순히 환경 정화 말고 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도서관 봉사를 하거나 멘토링 활동을 하거나 1인 2력을 하거나 이런 의미 있는 활동, 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거기 내용들을 담임이 적어주는 행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봉사활동이 이제 없어졌다, 큰 의미 없다. 자, 봉사활동이 중요도는 분명히 낮아졌지만 예전처럼 뭐 100시간씩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인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내 봉사에서 조금 차별화할 포인트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이 독서가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거를 독서를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오히려 어떤 독서를 내가 선택을 해서 왜 이 책을 선택했고 그 책을 통해서 너는 어떤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으며 그걸 바탕으로 너는 앞으로 너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니? 요 기승전결, 동기부터 과정과 느낀 점까지 요거를 세특에 압축해서 담는 게 이제부터 실력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활동, 그런 그 상담들 관리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놀라요.
분명히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써주거나 그냥 학생이 나열식으로 썼을 때랑 완전히 새 특을 자소서처럼 만드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 특 하나하나 500자짜리 새 특이 500자짜리 자소서 문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 공식 어떤 모범 사례라기보다는 샘플 사례이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학생이 어떤 단원을 배우면서 성장한 것, 그리고 관련된 독서 활동 새 특에 기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적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보면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역함수와의 어떤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음.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으니까 대학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판서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이해시키는 적극성을 보임.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내용이 반드시 탑재되어야만 이 500자 세특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거를 1학년 때부터 만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자소서 반전이 없어요. 면접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특의 구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관심, 진로, 희망과 관련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제학부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어떤 스페인 축제 이런 것들, 영어 관련해서 이슬람 문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자기 관리 역량이 돋보인다는 근거 같은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에 첨가되는 아질산 나트륨. 자,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생명공학과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건국대 식품생명공학과에 진학하고 싶다. 이런 활동들이 세특에 나오면 좋겠죠. 또는 건국대 화장품공학과나 경희대 유전생명공학과의 화장품 트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화장품. 내가 평소에 여학생으로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유해 성분이 있고 이런 첨가 물질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논문들을 탐색하여 그 결과를 친구들 앞에 발표하고 화장과 관련된 장점과 단점들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함.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친구들과 단순히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경청하는 태도로 다른 친구들의 모범이 됨 이렇게 적힌 친구들과 대학의 평가가 엄청나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고등학교, 진접적 고등학교 간단하게 분석하는데요. 교육과정 편제표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교에 진학하면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뭐가 있으며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인데, 자, 일단 앞에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은 수능과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진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인공지능 약간 중점학교,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 보이시나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공학 일반 이런 선택 과목들은 일반고에 잘 개설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듣고 거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세특이 기록된다면 나중에 다른 지역의 인공지능 학과를 지원하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자, 그 다음에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이런 과목들 역시 없습니다. 일반고에 주로 개설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머신러닝 역시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접고에서는요,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을 보면 이런 과목 외에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뭔가 특화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분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표준 편차라는 건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보시면 수학, 영어에 2등급을 받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아시죠? 보이시죠? 아, 그래서 일단은 절반 이상의 학생이 영어, 수학을 깔아주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최소한 공부만 하면 4등급, 3등급은 받을 수 있다. 근데 3, 4등급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A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그냥 일반고라 하더라도 또 지역 일반고라 하더라도 상위권은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주요 과목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형태로 공부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접고등학교는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개설되는 것 외에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진접고 내에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특화된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수강하고 여기서 어떠한 산출물이 나왔을 때 지금 계속 인공지능, 연세대를 비롯해서 이화여대도 그렇고요.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이 계속 개설이 되고 신설이 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쪽에 진학하는데 또는 그 국민대 빅데이터 경영학과라든지 그런 쪽에 진학하는데 정말 유리한 과목이다. 이런 점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동고등학교 선택 과목들 이 중에서 6개를 고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심화수학이라든지 수학과제 탐구라든지 사실 경제 과목은 대부분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데 경제 수학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위권 대학교 상경계열 통계학과 이런 쪽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경제 수학 과목들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과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투 과목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 만약에 내가 한국 외대나 어학 계열을 학종으로 좀 지원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중국어 원, 중국어 회화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승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줬을 때 학종에서 경쟁력 있는 스펙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표준 편차 보시는데 여기 뒤에 좀 다른 점 아까 진접고랑 좀 다른 점 안 느껴지시나요? 뒤에 깔아주는 비율이 영어는 거의 평준화돼 있죠. 영어는 평준화돼 있고 수학도 물론 절반 가까이긴 하지만 진접고에 비해서 비중이 낮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고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학교에서는 이 A 비율을 받는 게 좀 더 경쟁이 치열하다, 두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양극화가 심한 상대적으로 진접고에 비해서 양극화가 심하지는 않다, 광동고는. 네. 그 다음에 진공고도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여기는 뭐 특별하게 좀 이제 디테일한 어떤 앞에 두 학교에 비해서 그런 과목들은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런 과목들 내에서 본인의 진로에 맞게 원과목 같은 거. 자, 고1들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마치고 여름방학 들어가는 시점에 2학년 선택 과목 수요조사랍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선택을 하거나 친구 따라 하거나 또는 많이 듣는 거 그냥 선택했다가 나중에 내가 저거 잘못 선택했네, 바꿔야 되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진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과목들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목을 미리 좀 체크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진공고는 이렇게 주문형 강좌와 교육과정 클러스터가 있는데 요런 거 보시면 이 학교는 만약에 체육대학을 내가 진학하고 싶은데 체육과를 진학하고 싶은데 비실기 전형 학종 체대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공고에 이런 것들이 스펙을 쌓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교대나 사범대를 지원하고 싶다. 교육학.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싶다. 간호의 이해. 그다음에 공대를 지원하고 싶다. 이런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더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외에 이런 플러스 알파의 수업을 듣는 것들이 학종에서 전공적 합성을 가장 빛내는 스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고도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학, 영어 깔아두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학은 지금 평균이 60점의 표준 편차가 커요. 양극화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앞에 친구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A를 받지 못하면은 진공고에서는 2등급도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남고등학교 개설된 과목들 한번 쭉 보시고요. 진공고랑 좀 비슷비슷합니다. 네, 일반고 전형적인 이제 일반고 형태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독특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2등급 비중이 상당히 낮죠. 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대단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표준 편차도 20을 넘지 않는다. 보통 이게 경기도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일산이나 좀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수학의 표준 편차가 25, 26.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학교 전체적인 경쟁력, 학생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대학이 학종에서 반영을 합니다. 너는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 왔구나. 너는 경쟁이 좀 비교적 널널한 학교에서 왔구나. 이런 거에 하나 잣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여기서는 어떤 가능성이 높을까요? A에 들었는데 내가 3등급 까딱하면 4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나 감점을 줄이는 것이 내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진적고등학교, 진공고등학교, 광동고등학교, 오남고등학교 특징이 뭐죠? 농어촌 전형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염두에 두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제 QE에 제가 상담에 덕소고등학교도 농어촌 전형 쓸 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신이 2.0 정도였어요. 문과 친구였는데 농어촌 전형을 쓸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물론 뭐 6개 중에 몇 개를 쓸 건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농어촌 전형을 쓰지 않고 학추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수능 최저를 맞추고. 자, 그런데 제가 농어촌 전형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 농어촌 전형도 일단 학종입니다. 자,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 및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다른 일반적인 학종 전형에 비해서 활동은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스펙이나 활동보다는 내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농어촌 전형은 학종이긴 하지만 합격할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경희대학교 자료입니다. 자, 경희대학교 모든 학과는 다 가져올 수 없는데 자, 농어촌 전형의 지원자들 중에 동그라미가 추가 합격 포함해서 합격한 친구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문과, 경영학과 이런 학과, 자, 이과, 자연계열, 정보 디스플레이, 기계공학과, 화공과 같은 데 보이시죠?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시면 내가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내신이 나빠도 된다, 좀 부족해도 된다. 그게 상위권 대학에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경희대가 최상위권 대학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 이 정도 상위권 대학에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 친구들의 활동이 우월해서 아니죠? 자, 거의 1등급 대 친구들이 다 붙고 뒤에 2등급 때부터는 다 떨어졌습니다. 학종인데. 이게 일반 전형하고 다른 점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친구는 이 친구보다 내신이 나빴는데도 붙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가능성이 높냐면 일반고가 아니라 아시나요? 특목고 중에 뭔가 사회통합전형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지역에서 내신이 좋지 않았지만 활동이 대단히 뛰어난 좀 특이한 친구들의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 활동보다는 내신 관리가 잘 된 친구들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자, 이거는 일반 전형입니다. 자, 일반 전형은 보시면 내신이 이 친구들보다 안 좋아도 이렇게 특자거나 다른 형태의 활동이 좋아서 붙은 친구들의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에 물론 내신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합격자 평균 등급도 농어촌 전형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전형은 마법의 카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중위권 또는 인서울권, 경기권 대학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내가 적당한 4년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농어촌 전형은 꽤 유용한 카드이지만 최소한 내가 상위 15기 대학을 쓸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한 학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특을 중심으로 한 스펙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농어촌 전형 같은 특별 전형을 쓴다고 해서 딱 붙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과별로 2명, 3명 이렇게 소수 인원만 뽑기 때문에 그 해에 어떤 경쟁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예전 스펙으로는 예전 그 입결로는 충분히 붙을 수 있는데 올해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치동 컨설팅 회사들이 특별 전형, 농어촌 전형 예체능은 상담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견수가 너무 커요. 모집 인원은 적은데 들어오는 지원자가 누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두 명만 괜찮은 스펙이 들어와도 나는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모집 인원이 많은 일반 전형에서는 그런 어떤 좋은 스펙이나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조금 더 유입된다고 해도 내가 추가 학교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은 마법의 카드가 아닌데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말하는 진적고를 포함한 이런 학교들에서 안정적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내신 관리가 된 친구들은 농어촌 전형에서 설령 활동이 조금 부족해도 면접을 내가 조금 못 본다 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종이기 때문에 세특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학생 활동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 농어촌 쓸 수 있어라는 사실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공부를 하십시오. 일반 전형 경쟁력을 키우란 말씀이죠. 일반 전형 경쟁력을 키워서 내가 일반 전형으로도 충분히 인서울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내신과 활동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내가 히든카드, 일반 전형으로는 도저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대학에 히든카드로 쓴다면 그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경쟁력을 키우고 이거는 나중에 최종 히든카드로 사용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수능 최저를 내가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고른 기회 전형에도 합종해서 수능 최저를 넣어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 맞추면은 웬만하면 붙습니다. 경쟁도 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은 이렇게 일반 전형 경쟁력, 내신을 포함한 이런 경쟁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나의 합격 가능한 학교를 한 단계, 두 단계 레벨업 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저 평범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 농어촌으로 적당히 가겠다는 친구들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꿈을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만 준비해도 이 부분을 나중에 대단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개 지금 있으시면 채팅창에 쳐주시면 질문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금 당장 뭐 질문이 생각이 안 나시면 추후에 이제 저희 입시 밴드 이런 쪽으로 들어오셔갖고 또 질문 사항을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요번 겨울방학 남은 시간들 네. 그 혹시 봄방학님 학생이 몇 학년이신가요? 이거는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관리 컨설팅 개념이 있고 원포인트 컨설팅 개념이 있는데요. 네. 예비 고2라면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시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거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학생이 뭔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지금 학습 방법을 어떤 점검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개학 전에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가 11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11월 모의고사에서 나의 전국 포지션이랑 수능 최저 가능성 체크하고 기말고사 마치면 2년 동안 내신 나올 거 아닙니까? 2년 동안의 내신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록을 가지고는 3학년, 그러니까 마지막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라는 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치동에서 그 친구 하고 왔어요. 처음에 완전히 고개 숙이고 왔던 친구, 내신 3.0짜리 친구한테 제가 로드맵을 딱 짜주고 겨울방학 남은 기간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 가능성이 있고 네가 3학년 1학기 때 요만큼만 조정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해주고 모두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이 적절한 시기라는 거는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필수적인 시점은 2학년 마지막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 그게 결정이 돼야 겨울방학 학습 로드맵을 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희 입시 클래스가 사실은 1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신청자만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2월 달 입시 클래스가 2회 남았는데 뭐 거기에 중간에 참여하시는 걸 원하신다면 신청 조금 티오가 남아있으니까 가능한데 자, 진로가 결정된 친구들이라면 일단은 과목별 중요도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선택 과목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핵심적인 무슨 활동들을 할 것인가? 학교에서 창체 활동이나 또는 독서에서 세특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제일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세특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써오래요. 자기 평가서에 적어오래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특을 쓸 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했는가 이거 4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OWH가 있는데요. 내가 당연히 나잖아요. 학생부의 주체는 난데 누가가 뭐가 중요해요? 애들이 근데 무엇을 했느냐만 적어요. 이 책을 읽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다. 신소재 분야에 대해서 생체 모방 기술을 알게 되었다. 이런 무엇을 했다는 건 대학에서 별로 중요하게 안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래서 Y랑 How를 기억하세요. 세특에서는 Y랑 How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세특이나 평범한 세특들은 무엇을 배웠다, 무엇을 알게 됐다, 무엇에 참여했다, 열심히 나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 또 이제 진접 캠퍼스가 오픈했으니까 이런 어떤 설명이라든지 입시 관련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추가로 공지를 올려서 좀 어머님들 궁금하신 부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마지막 간단하게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